이들은 최고의 경치를 보면서 일하고 전 세계를 여행하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실어 나릅니다. 택시기사들이냐고요? 잠깐만요. 상업용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활주로에선 도로 운전을 하기는 하죠. 조종사는 경험이 풍부해야 하고 엄격한 요구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기장 자리에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이런 전문가들에게는 흥미진진한 비밀이 있기 마련이죠. 한번 볼까요? 1. 기장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기 문이 잠기는 순간 기장은 명령을 내리고 사람을 체포하며 필요한 경우 벌금까지 매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승객이 비행기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 조종사는 탑승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해서 이런 진상 승객 없이 이륙할 수 있습니다. 2. 조종사는 자신의 착륙 기술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기내 절차가 컴퓨터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종사는 착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착륙은 거의 완전히 사람만이 해낼 수 있으며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조종사를 칭찬하고 싶다면 착륙이 얼마나 순조로웠는지 이야기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3. 조종사는 한 번에 한 종류의 항공기만 조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종사는 특정 비행기 모델을 조종할 수 있는 인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모델에 대한 광범위한 훈련을 받죠. 다른 비행기 모델을 조종할 자격을 얻으려면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일반적으로 약 2-3개월 동안 지속되며 이론, 모의 비행 및 시뮬레이터 교육을 포함합니다. 4. 조종사의 통근은 굉장합니다. 만약 조종사가 항공사의 베이스 공항과 연결되는 비행기를 탈 수만 있다면 정말로 전국 어디에서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 역시 엄청나죠. 첫째, 이런 긴 통근은 조종사의 무급 시간을 엄청나게 소모합니다. 둘째, 매번 무료 좌석을 찾아야 해서 거의 새벽 비행기만 탈 수 있는 셈이 돼요. 탈만한 항공편의 예약이 꽉 차 있다면 조종사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예정된 비행 하루 전에 집을 떠나야 하죠. 그래서 많은 파일럿들은 베이스 공항에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고 운전해서 출근합니다. 5. 조종석을 둘러보게 해줄지도 몰라요. 만약 여러분이 비행기를 두려워한다면 조종사는 주의를 분산시키고 기분을 북돋아주기 위해 조종석을 살짝 들여다보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조종사의 약 90%는 성인 승객이나 어린이들이 잠시만 조종석을 구경할 수 있냐고 요구할 경우 거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6. 자율 운행은 조종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널리 퍼진 미신은 비행기가 이륙하면 조종사는 뒤로 물러서서 여유를 즐긴다는 거예요. 자율 운행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비행 중에 통신 문제, 경로 변경, 방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는 항상 연료 연소율 모니터링을 하고 다른 비행기를 주의하는 등 몇 가지 기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기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악기죠. 비록 조종사들이 예전처럼 자주 핸들에 손을 대지 않는다 해도 여전히 비행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교육은 비쌉니다. 상업용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데는 수천 달러가 듭니다. 보통 6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정도이며 훈련하는 비행 학교와 훈련의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수시간의 비행 경험 또한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아주 많이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상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따려면 최소 250시간의 비행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항공사들은 1,500에서 4,000시간의 비행 경험이 없는 조종사는 고용하지 않습니다. 8. 조종사는 무료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한 시간에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조종사가 받는 혜택은 항공사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비행기에서 사용 가능한 좌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대부분의 조종사는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자신의 휴가를 걸지 않고 그냥 티켓 값을 지불하죠. 9. 조종사는 시험이 많습니다. 12개월마다 조종사는 비행기에서 운전시험 같은 걸 쳐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 1년 또는 반년마다 건강검진도 통과해야 하죠. 또한 6개월마다 비상 절차 시뮬레이터 평가를 받습니다. 그 외에도 기술시험, 항공보안, 위험물 검사 훈련 등이 있죠. 이것들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조종사는 비행에서 제외됩니다. 10. 부조종사도 아주 중요합니다.
부조종사는 훈련생이거나 기장의 명령을 기다리기만 하는 부하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부조종사는 비행기를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이 직함은 기술의 문제가 아닌 연공 서열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보통 교대로 움직이는데요. 예를 들어 그들 중 한 명이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을 하면 다른 한 명은 시드니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조종하게 됩니다. 10일,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다른 식사를 합니다. 이러한 예방조치의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두 조종사가 같은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두 사람 모두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게 되잖아요. 만약 같은 음식을 먹고 싶어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시간에 식사를 하는 거죠. 만약 한 조종사가 식사를 하고 몇 시간 후에도 괜찮다면 다른 조종사도 용감하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 중 한 명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비행기를 조종하는 게 훨씬 안전하기도 하고요. 12. 비행기 밑에는 화물칸이 없습니다. 어떤 액션 영화를 본 후 많은 승객들은 조종사가 바닥에 있는 비밀 문을 열고 화물칸을 점검할 수도 있다고 상상합니다. 사실 비행기에는 가방, 여행 가방, 반려동물 운반 칸 등으로 나뉜 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날개나 객실 아래에 여유 공간이 있다 해도 너무 작아서 그 안으로 편하게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13. 조종사도 여러분처럼 공항을 잘 모릅니다. 만약 공항에서 지나가는 조종사를 본다면 게이트나 화장실 혹은 가장 싼 커피숍이 어디인지 물어보지 마세요. 베이스 공항이 아닌 이상 조종사는 비행하는 장소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정보가 필요하시면 공항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14. 조종실은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명 항공사들은 조종사들이 비행 중에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어떤 재미있는 것도 조종실에 반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잡지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퍼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종사들의 비행기 조종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비록 전문가들이 비행기를 탈 때 음악을 들어보라고 추천하지만 조종사에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조종사는 항상 지상 관제사와 연락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간을 때울 때 법적으로 허락된 유일한 것은 조종사끼리 혹은 다른 승무원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 조종사는 난기류를 무시합니다. 조종사는 승객들이 특히 심한 난기류 시 위험을 과장하는 것을 들으면 종종 고개를 젓습니다. 조종사는 난기류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바로 상승기류입니다. 상승기류란 큰 공기 덩어리가 위로 이동하는 현상인데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 밤에는 보기가 힘듭니다. 비행기가 상승기류와 충돌하는 건 시속 800km로 운전하다가 거대한 과속 방지턱에 부딪히는 것과 같아요. 상승기류는 또한 항공기를 위험한 고도까지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16. 조종사는 자주 지칩니다. 많은 항공사들은 조종사들이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일부 조종사에겐 잠자는 것은 고사하고 비행 사이에 음식을 좀 먹을 시간조차 없다고 합니다. 자, 오늘 새로운 걸 배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여기 다른 영상들도 준비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신 후 삶의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